그 다음에 내가 또 한 가지 좀 눈여겨봤던 건 뭐냐면, 이제 개표를 하는데, 여기서 개표합니다. 이쪽으로 참가인들, 양측 참가인들 나오세요. 해가지고 개표를 하는데, 가서 이렇게 컴퓨터로 이제 개표를 하거든요. 참가인들이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컴퓨터로 그냥 하는데 참가인들이 뭘 보겠습니까? 참관인이 할 일이 없는, 참관인 불능사태. 딱 이 전자개표가 이런 지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독일이 전자개표기를 90년대 중반부터 도입을 하려고 조금씩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방선거 뭐 이런 데서 이제 사용화 조금씩 했는데, 2006년도에 해킹이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할 때.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비스너라고 하는 정치학자와 그의 아들이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 전자투표기 사용을 금지해달라. 이렇게 소원을 냈는데, 독일 전자투표기 같은 경우는 연방과학기술원 검증을 거쳤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검증도 안 거쳤거든요. 네, 정체불명 프로그램 돌리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검증은 거쳤어요. 그랬는데도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유권자들이 인지, 검증 할 수 있는, 인지, 검증, 제어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우리들은 일반 유권자들 전문가가 아니고 컴퓨터 전문가도 아마 전문가들도 이렇게 그거 다 이렇게 제대로 어떻게 이게 굴러가고 있는지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우리 같은 경우는 내가 투표한 게 제대로 정말 반영이 됐는지 어쨌는지 검증할 길이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용을 하지 마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아주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헌법재판소 아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대법원이 맛이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려버렸죠. 지금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가까운 일본에서도 보니까 이 전자투표기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중의원, 참의원 선거에서 아직도 사용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다른 데도 기술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원천적으로 이 조작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전산마비 사태 이번 겪으셨잖아요. 얼마나 철통고안을 했겠습니까, 방송사들이. 근데도 뚫려버리잖아요. 이게 컴퓨터의 단점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김우영 목사님 많이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내가 지금 요즘 정보공개 청구를 6군데를 했습니다. 지역에 6군데를 해가지고 오마이뉴스 기사도 쓰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아까 13분짜리 3,000표에 13분, 3,000여 표에 13분, 그거는 양반입니다. 그건 양반이에요. 구미 같은 경우는 딱 자정을 넘어가니까, 제가 이제 그거 지금 가져왔는데, 2,213표를 검표하는데 2분 걸렸습니다. 네? 2분 걸렸어요. 2분이요? 예. 그리고 4,002표를 검표하는데 3분 걸렸습니다. 그리고 1,792표 3분. 이런 식입니다. 6분, 8분, 9분. 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황당한 것을 보면서 내가 이제 선관위 관리과장하고 또 계장하고 주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봤는데, 해명을 해봐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 개표 사무원들이 일일이 유관으로 2번, 3번 다 검표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검열위원들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고, 최종적으로 선관위 위원장이 다시 한번 보고 도장을 찍는데, 어떻게 이렇게 2분 만에, 3분 만에 끝날 수가 있느냐.
라고 질의를 했더니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그게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순차적으로 숙달이 돼가지고 빨라진답니다. 생활의 달인의 나라. 참. 근데 개표하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속도가 빨라졌다면 내가 이해라도 하겠다. 내가 이거 분석표를 가지고 있는데 자전 딱 넘어가니까 갑자기 2분, 3분 막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더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우와.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어요. 그걸 해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들이 정신 차려야 되겠다 지금. 해명만 하면 끝인가요? 살고 계시는 팔짝 되겠습니다. 최소한 그 선관위 그 정보공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면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그래서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이라도 정보공개 청구해서 개표 상황표 한번 좀 보십시오. 돈도 얼마 안 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요? 아까 어떻게 보는 법 김우영 목사님 알려주셨잖아요. 투표지 분리기 종료 시간과 위원장 공포 시간 그 사이가 수개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것만 집중적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자, 이제 주요 발표 마지막 질의 시간은 2분 발표 끝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로 윤여길 공학 박사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 모시겠습니다. 우리 윤여길 박사님은 전자개표기 문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로서 대법원에 가서 증언을 하시는 분입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여길이라고 합니다. 4.19 혁명을 촉발한 3.15 부정선거를 무색해 하는 김대중 대통령 정권 하에서 일어난 부정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부정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조작을 하는데 한나라당이 협조를 해서 이것을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우선 기술적으로 말씀드리고 증거와 정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개연성, 즉 기술적인 것은 중앙선관위가 다 인정한 것 또는 중앙선관위가 질문을 하는데 의문음하고 대답을 못한 것, 이것은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 중인 전자개표기가 공식 장비가 되기 위해서는 개발시험과 기술 양산시험을 해야 됩니다. 개발시험과 양산시험이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여러분 상식적입니다. 자, 전자개표기가 나왔으면 온도가 높고 낮으면은 작동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온도를 높이고 낮추면서 오퍼레이션 하는 겁니다. 또 운동을 하면 진동을 시키면은 작동하다가 안 될 수도 있죠. 또 그걸 진동을 시켜가면서 작동도 하고 시험을 한다. 이것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한 것을 중앙선관위가 다 인정한 겁니다. 다 그대로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는 정확도와 신뢰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100%랍니다. 처음에. 통계학의 기본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것은 거짓이가 즉시 체포 구금 수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손학규 그 선거할 때 가서 봤습니다. 사전에 시연회 한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내가 이 정확도와 신뢰도가 얼마야 하냐. 100%입니다. 그래서 내 경찰관, 당신 빨리 오라고 경찰관, 이 사람 체포해라고. 그러니까 경찰관이 오더니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나갑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정확도와 신뢰도가 뭔가 하는 걸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도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100장을 내가 카운트를 셌는데 5표가 잘못됐다 하면 정확도가 95%죠. 5% 틀렸고. 그렇죠? 근데 한 번 돌렸으면은 신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한 번 돌려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20번 이상 이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해가지고 계속해서 5% 미만이 나오면은 우리가 정확도 95%에 신뢰도 90%. 이건 물론 통계하고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다 인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재검표를 위해서는 이행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00만 표 중에 5표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기계다라고 이제 전산장치라고 결정이 됐으면은 검표한 결과 100만 표 중에서 5표 미만으로 당선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동적으로 재검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재검표는 이제 물론 손작업, 수작업 해야 되겠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엉터리 전자개표입니다. 이와 같은 이 통계학적 이해규정에 전산적으로만 못 쓰는 것이 아니라 통계학적으로도 쓸 수 없는 전자개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장 중요한 또 재검표를 뜻없이 만드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처음 공문에는 1년 번호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지에. 그래야 재검표할 때 누가 조작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재검표할 때 1년 번호를 다 뺐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넣으라 그래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제가 말 순서를 뺐는데 아까 중앙선관위 직원이 배석해서 제가 한 이야기를 누구가 배석이 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신기 기획과장, 이부열 기술과장, 서울지방행정법원에서 피고로 참석해서 변론에 조항했던 중앙선관위 직원, 전자교회 추진단장 김영희 등이 2000 아마 그때가 한 5, 6년 됐을 겁니다. 노무현 씨가 대통령으로 재직 중에 노무현을 저는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말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이와 같은 1년분을 놓으라고 나눴기 때문에 이제 증거면에서 나옵니다. 마음대로 얼마만큼 쉽게 바꿔쳤는가 하는 증거가 나올 것입니다. 전자개표기를 자유롭게 조작할 수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정확하고 아무리 신뢰도가 넘쳐나도 조작할 수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많이 해킹하는데 해킹은 양반입니다. 그럼 밖에 사람이 조작하는 거예요. 내부 프로그래머가 조작하는 겁니다. 1번 표를 2번 표로 놔, 2번 표를 3번 표로 놓으라 하면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5% 조작, 1번 표는 2번 표로 5% 조작하면 10% 차이가 나죠. 그렇죠?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해도 재검표를 하는 것이 뜻이 없다 하는 것을 증거면서 다시 또 말씀드리거든요.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죠. 이 전자개표기를 기술공인기관에서 공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공인 안 받았어요. 다 인정한 겁니다. 중앙선관위 다 인정한 겁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다, 전자개표기다 하는데 그건 뜻이 없습니다. 그 모르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지 컴퓨터상에 숫자가 표시되죠? 그건 뭡니까? 개표한 거예요. 근데 그 개표기 무슨 투표지, 이름만 투표지 분류기로 바꾸면 됩니까? 법적으로 아무리 투표지 분류기라고 법적으로 정을 해도 그건 기술적으로 아닙니다. 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제 말에 질문 있으면 얼마든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는 이런 말을 또 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 우리가 이걸 다 유관검사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노무현시 선거 결과를 MBC, KBS, SBS가 동시 방해하는데 정난하게 나타났죠. 예를 들어 같은 500만 표를 총수를 갔습니다. 근데 MBC, KBS, SBS가 각각 달라요. 노무현 이해창 표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서로 조작을 안 했어. 조작을 안 해서 이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이 전자개표기는 공식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조작을 안 했어도 유관 확인 검사하지 않은 선거는 모두 무효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식 이전에 지방선거했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실제 검표가 아닙니다. 개표 과정에서 유관검사하지 않은 것은 모두 무효다 이겁니다. 재검표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바꿔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년번호를 안 넣은 겁니다. 이제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씨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이제 재검표에 들어갔죠. 재검표들은 희한한 상황입니다. 일산 지역에서 일부 지역에 사니까 노무현씨 표에서 이해창씨 표 47장이 나왔습니다. 몇 시간 후에 다시는 다른 구역, 같은 구역 내에서 다른 동네 걸 하니까 이번에는 이해창씨 표에서 47표가 노무현씨 표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컴퓨터의 부조박한 행동으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사람이 갖다가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십니다. 정확히 47표가 바꿔졌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을 중앙선관위는 합산해서 제로니까 이상없다.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유래입니다. 18대도 얘기해 주세요. 네? 18대도 증거 얘기해 주세요. 18대는 재검표한 거, 내가 말하는 18대. 재검표한 데는 지금 재검표 다 얘기하셔야죠. 재검표를 하게 되면 나옵니다. 재검표도 현재 시민단체가 찍은 사진이 있어요. 내가 그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8대는 부탁이요만요, 당신. 나 다음에 끝난다면 말씀하세요. 다 끝난다면 이야기하세요. 아니 18대 지금 부정선거 내가 하는 말이 안 끝났어요. 증거를 똑같이 얘기를 내 입에 서만 말이 해달라고요. 나와야 되겠어요. 내 말이 안 끝났으니까 내 말 끝날 때까지 참으세요. 저는 18대도 얘기해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거 지금 물 타는 거잖아. 아니, 저기, 잠깐만요. 나쁜 놈은 누구야? 아니, 부정전략의 표 사용하게 한 사람이 누구요? 대답하세요. 부정전략의 표를 사용하게 한 사람 정권의 수장이 누굽니까? 그러면 지금 18대 대선에 대해서는 왜 얘기 안 하세요? 잠깐만요. 내 질문에 대답을 하고 엉뚱 3.15 부정선거의 수장이 누굽니까? 3.15 부정선거 얘기하세요. 그러시면.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이 지시를 안 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은 물러났어요. 최인윤 내무장관은 자, 윤 선생님. 지시를 안 했지만 사형을 당했어요. 아시겠어요? 아니 그렇게 발표하시는 분께서 질문을 하는데도 화만 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방청석에 있을 때 가만히 계시고 발표하고 나서 서로 토론해가지고 그렇죠. 아니, 아무튼 가만히 계세요. 아니 질문을 하는데 왜 화를 내세요? 가만히 있다가 듣고 나서 지금 듣고 있을 수가 없어. 화를 왜 내시냐고요? 18대 대선 들어갔잖아. 16대 들어가서 얘기를 안 한다면은. 발표 다 18대 얘기를 안 한다면. 질문하시는 답변하시는 교수님도 잘하실 거 없습니다. 지금 질문하는데 왜 화를 내세요? 18대 대선 때문에 모인 거 저 이야기 들어보세요. 형평성을 갖고 얘기하시던가. 여기 들어보세요. 그, 저 여기 발표자 다 듣고 아니 우리가 18대 대선 때문에 모인 거 아니에요? 앉아보시라 그래. 과거 이야기 이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자고. 내 이야기 들어 앉아보라 그래. 앉아보고 나 토론을 하면서 저 해결하자. 자, 저기. 아니 발표를 예시를 18대 대통령 아니 그리고 왜 화를 내세요? 예시를 들어야지. 저기, 윤 선생님. 전까지 잠깐만요. 잠깐 앉아 계세요. 잠깐 앉아 계세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려고 여기 오신 겁니까? 자, 안다리태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기, 윤 선생님, 저희들은 그 공학 박사로서 이 전자개표기 문제점을 지적하라는 게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내라고 하거든요. 지금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신 거잖아요.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한영수 위원장 어디 갔어요? 나하고 학교 틀리잖아. 아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당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귀에 고소한 것은 옳소하고 자기 기술 거슬리는 것은 안 되겠다. 여기 있는 사람들 16대 전자개표기 문제 알고 있습니다. 때가 됐어요. 지칠 때가 됐어요. 몰라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은 누구의 16대 대선에서는 이상 없다고 말하던데 그 양반은 왜 또 그런 말 했어요? 16대 대선에서 재검표 인정 못 하신다며요. 재검표한 결과 이상 없다고 그랬죠? 누구? 재검표 했으니까 이상이 없다는 얘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재검표를 했으니까 확인을 했으니까 인정 못 하시는 건 교수님이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인정한 거잖아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정 못 하시는 걸 왜 여기서 얘기하십니까? 벌써 저한테 쳤습니다. 여러분은 저한테 쳤어요. 왜 소극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아니 질문하시면 저렇게 발표하시는 분이 성질을 내시는 겁니까? 네? 그리고 왜 정치를 나타내시는 거냐고요? 안 된다. 그래 하는 얘기가 아니야. 아닙니다. 전자개표기 문제를 얘기하는데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신합니다.
지금 방청석에서 지금 그 말씀을 너무 하시면 좀 문제겠고요. 지금 저 발표자께서 발표가 지금 다 끝나가는데 발표자께서도 그 2, 3분 내로 마무리가 좀 발표해 주세요. 이래가지고는 지금 토론이 오늘 오늘 총무단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예. 내가 주장하는 거 알죠? 평소에 내가 주장했던 거 알죠? 나한테 말하라고 그랬죠? 평소에 주장하시는 게 정치적 성향이세요? 여기 들어보세요. 저 여기 들어보세요. 평상시에는 제가 왜 모셨냐면은 전자개표기 그 공학적인 측면에서 아까 그 기술과 그 측면에서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렇죠. 여기는 공청회 자리거든요. 그 정치인을 논하고 이러면은 이게 내가 지금 정치인 논했어요? 네, 하셨어요. 아니 여보세요. 내가 들어보라고. 딴 사람 지금 내가 증거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증거를 내가 수적인 말만 하고 당신 증거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까? 예. 지금 그 박사님 지금 그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하게 빨리 저 설명하시고 토론을 나는 내가 할 말 다 하겠습니다. 예. 내가 이제부터 증거를 말하고 있어요. 증거를 잘 들으세요. 동대문구에서 지방선거 때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씨가 당선된 후에 민주당과 열린당의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잘 아시죠? 동대문구에서 어떻게 벌어졌는가 하면 열린당 지방선거가 25표 차로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내서 재경표를 하니까 물타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전자 개표기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요. 모자라니까 판사가 뭐라고 이제 재밌는 건 이해서 나 판사가 뭐라고 판결했는가 하면 수검표보다는 전자개표기가 더 정확하니까 전자개표기에 따라서 저는 판결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상 없습니다 하고 열린당 후보 당선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거죠. 자, 한쪽에서는 선관위나 사법부는 똑같은 판사들이에요. 한쪽에서는 우리 유감개표했습니다 하고 판사가 판결할 때는 이것은 전자개표가 더 우수합니다. 사람 재검표하는 거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 전자개표를 위주로 판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한나라당입니다. 자, 한나라당이 어떻게 조작을 은폐하는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어느 별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조직부장 남인막 씨라고 나옵니다. 옛날에는 보수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전문적인 견해를 듣고자 한 건데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개인의 문제죠. 저희 가서 이제 판사가 위원장이죠. 100명 금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노무현 집회에서 이해창 집회가 섞여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이거 문제 있네 하고 올라갔답니다. 그것을 한나라당이 보고를 했어요. 한나라당은 조용합니다. 한나라당은 조용합니다. 내가 더 조금씩 나옵니다. 한나라당이 왜 그랬는가 하는 건 제가 공학적인 부분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거를 말하고 있는 공학적인 거예요. 부분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거를 말하고 자, 조작했죠 이런 겁니다. 아니 지금 주먹 주시고 뭐 하시는 겁니까? 방청석에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16대 대선에서 지금 못하게 하지 마세요. 아니 전문적인 견해를 얘기해 주셔야죠. 아까 좀 종북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예, 전자개표 말씀하시고 약속 지키세요. 무슨 약속이십니까?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런 문제만 말씀하시고 저한테 증거입니다. 소지는 사람 증거예요. 아유 아까는 주먹 쥐시는 그 교수님은 뭐가 어떻게든 제대로 하시는 겁니까? 지금 뭐가 져요? 보수시면 보수도 전자개표기 얘기하고 똑같이 동참하세요. 나는 보수 그런 관심 없어요. 아까 종북 좌파 어쩌고 저쩌고 하시고 돌아다니시더만. 저거 빨리 끝내시고 이제 마감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정말 무슨 전문가가 딴 얘기만 하고 있어. 저거 이제 거기까지 말을 했죠. KBS 엉터리 개표를 했다 이겁니다. 엉터리 개표도 아니고 어디서 지시가 내려왔겠죠.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그게 나는데 지시가 각각 다른 거죠. 지시가 나갑니다. 개표 상황을 그대로 이제 정리해 주시죠. 이 모든 것은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16대 몰라서 이러는 거 아니라고요. 내려오세요. 있어요. 5가 4개 내려와주세요. 도저히 지금 4개 XX 그렇게 정치적 성향을 얘기하시려면 뭐하러 전문가로 나오셨습니까?
동작의 그게 부정에 대해서 저기 윤 선생님. 나왔습니다. 아, 예. 사회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말씀. 아니, 내려주세요. 나는 이미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하영 씨. 아니, 내려와주세요. 사장 저는 내려와주면 전문가, 한명수 선생님도 전문가적 얘기를 하라고 그랬지 정치적 성향 얘기하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말하자 봅시다. 왜 반대말을 당연하죠? 안 들으시려고 하죠? 반대가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반대입니까? 16대 문제점 다 알고 있다고요. 본인은 재검표를 인정 못하는 것 뿐이잖아요. 어디서 다른 소리 하세요? 주최 측에서 보고 내려가니까 나오지 말라니 무슨 얘기? 주최 측에서 끝내달라는 게 무슨 아니 안 받겠다는데 그건 권한이 저 말씀하러 오세요. 무슨 권한은 게 무슨 전문가적인 전에는 하나도 없고 저 10분 범위 내에서 했고 너무 벗어났습니다. 저는 너무 벗어났습니다. 예, 빨리 퇴장해 주세요. 보수들도 똑같이 나서 그러면요. 그래서 끝내달라고 왜 지금은 입 다물고 있는 건데요? 16대만 얘기하고. 저기 사회자로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저 윤여길 선생님의 그 정치적 성향을 잘 몰랐고, 그리고 공학 박사고, 저기 이경목 교수와 더불어서 쭉 전자개표기 관련한 전문가라고 들었기 때문에 잠깐 발언을 시켜도 좋겠다. 이경목 교수님 안 오셨 오늘 애석하게 못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시게 된 겁니다. 한 대표님이 또 추천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된 건데 이렇게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을 너무 강하게 드러내는 이런 오도로 보시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자개표 얘기하셨어요? 자 이제 증거를 대야 돼. 오늘은 18대 박근혜 씨 자, 예, 예.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 순서 진행하시면 돼요. 예, 이제 박근혜 씨 얘기 좀 하세요.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질의응답을 하기 전에 이 자리에 가셔버렸습니까? 아이고 가셔버렸군요. 저쪽에서 저는 우리 자기 소속이나 성함을 좀 밝혀주십시오. 우리 예산 통화를 인터넷 신문하고 윤재훈 목사입니다. 목사님도 참 좋은 말을 해주셨고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 애를 많이 쓰시고 수고를 많이 하시고 또 강의 들어보니까 새롭게 생각해야 될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굉장히 다원화된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장조연 선생님들 사건도 있지만 쌍용사로서 사건도 있고 이거 다 그런 일에 가지 못합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하고 또 그분들이 못하고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일을 하고 고독하게 하더라도 일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고 비난하는 마음보다는 성경에도 그렇고 의료문제에다 권한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고 아까 그 목사님도 근데 지루한 강의를 좀 재미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지만 팩트만 말하면 좋겠어요. 성관이 좀 재미있게 유머스럽게 하는 건 강연에서 하고 이런 발표는 팩트 위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관이 재미있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불필요합니다. 그 강의도 너무 길어지고요. 이거 검증되지 않은 사람 모임 것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모임인데 큰 실수하는 겁니다. 이거 노무현 대통령이 인정 안 한다고 시작하면 이거 그만큼 하게 한 것도 이거 굉장히 양반 얘기거든요. 여기 있는 얘기들이. 그래서 그분에게 약속을 못 지키고 사과하더라도 그분하고 관계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모임일수록 더 진지하게 또 팩트 위주로 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한 것 중에서 27% 개표율이 9시인데 박근혜 대통령 유력 그걸 방송했다. 물론 방송사들이 의도를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실은 이제 출구조사 이런 거 갖고 꼭 개표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것도 팩트를 정확하게 해서 제시하셔야 돼요. 이 새끼들이 이걸 27%인데 박근혜 유력이다, 이거다 이런 식으로 대중강연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이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돕는 마음으로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른 분. 예. 예장뉴스 지금 대표 유재문 목사님이십니다.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따갑게
팩트가 없다고는 예, 보지 않는데요. 서류가 다 나왔는데요. 팩트 위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 곁다리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류 위주로 얘기했는데요. 아니 그런 얘기 왜 당신이 해요? 왜 당신이라고 하십니까? 당신이 그 얘기를 대답해 내 얘기에. 목사님이시면 예의를 지켜주세요. 사회자 저도 계시니까. 말은 안 내고. 자, 진행하다 지금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새나지방연대 공동대표 중 하나인 김용태입니다. 마이크를 들고 얘기해요. 나가서. 아, 이쪽으로 나와서 발언하시려면 아니요, 간단히 1분이 끝나요. 변호사님 와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예. 공직선거법 278조에는 선거구역이 작은 보궐선거라고 선거구역이 작은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근데 부칙에는 그것이 없어요. 근데 본조에는 그게 있는데 부칙에는 그게 없다고 하는 것 가지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런데 지금 우리 18대 대선 이것은 선거구역이 전국이니까 선거구역이 작은 한 278조의 본조에 나와 있는 그것에 의해서 선거 전년 말이 불법 개표였다 하는 것이 그 선거구역이 작은이라는 글자 그것을 우리는 좀 더 유심히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 하는 거 하나. 둘째는 지금 대부분 소송이 언제쯤이면 끝날 것인가, 또 그 결과는 대충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까요? 제가 변호사님께 부탁하십니다. 아, 예, 변호사님 이쪽에서 하시죠. 아, 여기서 제 목소리가 커서 충분히 들리실 텐데 첫 번째 우리 대표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그 선거 구역에 대해서는 사실 부칙 5조하고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278조에서 좁다 넓다는 제가 저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만 좁다 넓다 이렇게 구별되어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 부정선거라고 하는 수개표가 5조에 의하면 보궐선거에만 하게 돼 있는데 전국 단위 선거인 대선에서도 오히려 보조수단으로만 써야 될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해서 그거를 전자개표기로 이용했다라는 것이 우리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에 위반됐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그럼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충분히 답변을 해드린 것이니까 이 첫 번째 질문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귀신도 모릅니다.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도 판단을 안 내릴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 조항은 그 어떤 형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어떤 규정에도 언제까지 끝내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판단, 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박근혜 정부가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인기가 떨어져서는 사실 위험이 되는, 그러니까 선거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그런 결정을 섣불리 내리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이고요. 국정 지지도가 높고 그러면 빨리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 기각하는 관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발표한 것은 국정원 관련 부분이어서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이 18대 선거가 아까도 제가 발표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수개표도 우리가 좀 농점을 흐리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16, 17대는 놔두고 물론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95년부터 법이 돼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초점은 18대라는 거죠. 이거는 정치적인 저의 어떤 지향성과 정치적인 이념적 어떤 방향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고 선거 무효 소송인이 되고 있는 원고들도 한영수 대표를 비롯해서 김 대표님도 그런 소송 절차의 기술적인 부분은 많은 좀 논의를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16, 17대는 뺀다든가 그거는 16, 17대 사람들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무기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선을 확대해서 소수가 게릴라가 집중을 해서 싸워야지 전면전을 벌려봐야 남한 손해다, 패배한다. 이 정도로 답변 드리면 충분히 질문하신 취지에 부합하게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얘기해도 되잖아요. 예, 또, 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그 반대 측 아까 폐장하셨지만 얘기로 들었는데 하여간 전자개표가 실시된 이후로 민주당 정권이든 뭐 현재 새누리당 정권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여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취지로 아마 이제 한영수 위원장님도 이렇게 초청해서 발표를 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과거를 따지기 시작하면 이승만 정권 또는 뭐 4.19 부정선거 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한원권 형사 말씀처럼 지금 역사 대대로 부정선거를 다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취지는 18대 이번 선거가 약간 대대로 문제가 있었던 그거를 물론 이제 한영수 위원장님이나 한 10년 되신 것 같은데 예전부터 이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해오시다가 결국엔 잘리시기도 하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전자개표기가 사용되면서 이번 18대가 치러졌다는 게 이제 현재 문제고 현재 우리는 18대 대선을 치른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지금 하자는 거지 지나간 과거까지 다 이렇게 다 싸잡아서 하자는 건 아닌데 일단은 뭐 그런 취지로 일단은 초점을 맞출 필요는 있고 그래서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아까 김우영 목사님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김능환 그 선관위원장이었죠. 김능환 선관위원장이 이번에 18대를 아마 책임지고 하고 딱 끝나자 이제 싹 이제 물러나고 그다음에 이제 아내는 제가 알기로는 월급만 뭐 1억 얼마씩 받았는데 아내가 이번에 뭐 야채 채소 장사를 배웠다고 거기 가서 이제 뭐 GS 또 뭐 이런 거 아르바이트 하는 거 이런 거 막 언론에 띄우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이게 쉬워하구나 참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선관위원장이 은퇴해서 그런 거 찍을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뭔가 숨기기 위한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그 김능환 선관위원장을 비롯해서 아까 그 책임진 라인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금 그만뒀다 하더라도 고발을 명확히 좀 해야 된다. 고발을 해서 이거를 지금 오늘 저기도 공직선거 규칙 5조 위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아까 국회에서는 시연회하는데 6,000표 하는데 2시간 넘게 걸렸으면 3,000표 하면은 최소한 1시간이 소요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2분 만에 구미 같은 데서 뭐 2분 만에 끝나는 분명히 이거는 그 증거가 되잖아요. 그 증거를 가지고 고발을 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이거 좀 잘 아시는 분들이 해서 분명히 구미 선관위 뭐 부처리 이거 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 이거를 좀 받아서 그런 2분 만에 끝나거나 뭐 10분 만에 끝난 데는 다 고발을 하고 그 책임자 라인을 싹 고발을 해야 된다. 지금 뭐 저거 개표를 이런 식으로 해놓고 딱 퇴직하고는 뭐 GS28에 가서 뭐 아르바이트 한다고 이게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거를 좀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거를 좀 고발을 반드시 좀 해주셨으면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한우 변호사가 지금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선거 과연 소송만 맡을 변호사가 하니까 있을까? 고발은 어떻게 할 거냐 전화가 많이 옵니다. 와서 우리 선거 소송인단에서 고발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왕 고발을 하려면은 전국 시군단체들이 전부 이해를 시켜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그 원래 5월 18일까지 마감인데 4월 달에 제가 했으면 하고 지금 잠든 거 나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알려가지고. 왜냐면 우리 혼자 소송인단 혼자 하면은 사실상 단체가 작기 때문에 검찰에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지금 잠정 우리 내부에서는 자리를 잡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문 박사님이 여기서 아주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 처음에 제시할 때 이랬습니다. 18대, 16대, 17대는 법적으로 이제 다툴 수가 없다. 시간이 너무 지나. 법적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사안을 이야기하고 18대 또 그랬으니까 18대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공학 박사니까 전자개표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많으니까 좀 해달라. 좋다. 그래가 왔습니다. 그래 왔는데 저는 오늘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 시대부터 부정선거는 오늘 이어서 처음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도 황당무계하고 제가 보다시피 자꾸 저한테 지금도 카페에 들어옵니다. 16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해당되냐?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은 무슨 말이가 18대만 해결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10년 동안 똑같이 흘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전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말을 가지고 저한테 말을 걸어오면서 또 저 경상도 말을 하니까 범위 전달이 좀 약간 소환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을 자꾸 돌리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6대, 17대는 법적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님도 계시니까 할 수가 없고 18대 우리가 또 선거무효소를 걸어놨고 18대만 해결하는 모든 10년의 역사가 그대로 해결되면서 우리는 딴 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10년 고생하고 이제 마감을 해야 되겠다. 마감을 끝까지 지으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아까 그 장면을 보니까 아 이거 진짜 어떻게 뭐 진본이 모순이 이런 식으로 삼으니까 제가 볼 때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그 초담적으로 진보고 보수고 좋습니다. 이념이 있어야 된다. 그걸 떠나가지고 이건 이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세력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시작했는 것이지 내가 진보를 더 보호하고 보수를 보호하고 이게 아닙니다.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그 원칙을 세우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또 질문 예, 질문하시죠. 노무현 때 재투표를 해야 되는데 아니, 재검표. 네, 재검표. 예. 이번엔 재검표를 안 했죠. 지금 안 했죠. 그러면 그 투표를 재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예, 저희들이 그 소송을 하고요. 그 투표지 재검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제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면은 결정 난과 동시에 저희들이 그 수수료를 인지대하고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수수료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개표 해달라고 한 국민들이 전부 다 십시일반 그 모범을 걷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저는 강남 올 때부터 아시다시피 부정선거를 취재하고 다녔던 사람이고요. 예. 현장에서 뭐 그때 강남 올 때만 해도 찌그러지고 봉인 안 되고 이런 걸 정말 봤는데도 그게 묻혀지는 걸 봤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16대 얘기를 하는 게 여기 선거소송인단이나 이런 분들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16대 때 재검을 했고 그리고 그걸 인정 못한다 하더라도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18대 재검을 했어요. 수검을 하고 재검을 했는데 우리도 만약에 변화가 없다. 분명히 우리는 지금 의심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만 만약에 우리도 했다고 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성향 이 사람들이 강남을이나 이런 거에는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전자개표기를 노무현으로만 이용을 하는 그런 거는 되게 개탄스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우리가 전자개표기를 없애고 수개표 원칙을 지키는 게 문제라고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분들도 이제 나오셔서 같이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자개표기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하셨던 분들 입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되면 갑자기 전자개표기가 좋아지는 기계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얘기 그만하시고 18대 대선에서도 얘기를 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금 선거소송을 이기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4개 단체도 지금 뭐 같이 합쳐서 뭐 어떻게 연대를 하든 뭐 해서 우리가 소송이 이기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국정원도 꼭 밝혀야 되고 시발단 알바 한 사람, 이것만 해더라도 분명히 부정선거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개판 5분 전이 돼서 그런 거 하나 인정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합쳐서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선거위원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선거 소송을 이끌어 가실 건지 그 방안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 기자님한테는 부탁 하나 드릴게요. 절대 흥분하지 마시고 기자로서는 흥분하시면 좀 부적절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저희들 그 소송인단에서는 수개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무효 사회에는 중앙선관위가 잘못한 과실, 그다음 두 번째 후보자의 과실을 중앙선관위가 단속을 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또 선거무효 사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해난 큰 사건 제가 한 5가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일 먼저
오늘 한웅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국정원 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 그건 큰 것입니다. 왜 그런가 구분을 하셔야 된다. 일반 행정기관과 국정원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검찰, 경찰처럼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새누리당에서 그 선거 사무소를 두 군데 설치해놓고 그 한 군데서 윤정훈 목사님이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어떤 선거운동을 했느냐. 알바단을 구성하고 SNS로 선거운동을 아주 심하게 하다가 검찰에 적발돼가 이제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그건 구속됐다는 자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선거무효 사유로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전자개표 관련해가지고 그겁니다. 전자개표 사용한 자체가 공직선거법 불체포절 정명을 아까 위반했고, 그 위반함으로 해서 수개표가 누락됐습니다. 178조 2항 수개표가 누락돼버리고, 또 거기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개표 누락되는 부분을 그 개표 참가인들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참관 불능 상태로 또 조장시켜버렸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만 지금 세 가지 잡혀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알려가지고 국민들이 같이 인식을 하고 한 목소리가 나오면은 대부분의 재판하는 재판관들도 그걸 인식하고 바른 재판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저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소송인단의 한계를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홍보를 제발 좀 해주십사. 온라인, 오프라인을 어떻게 연결시키면서 홍보를 좀 해주십사. 저희들이 요구하고 싶은 거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 잘 하십니다. 그분들이 한테 우리 그 프린트 할 수 있는 그 알릴 수 있는 자료를 줘가지고 프린트를 빼가지고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한테 전달하는 운동을 좀 해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